건축 허가를 반려한 윤종호 북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벌금 1,000만 원의 선고 결과가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구청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울산에서도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관리 감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박 행진을 이어가던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가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운행이 중단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운행 재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석정호 침몰 사고 유족들이 사고 책임을 물어 원하청 업체 대표와 울산 항만청장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일부 유족과는 1인당 3억 원 이상의 위로금 합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겨울 서생미역이 생산량은 크게 늘었지만 가격이 폭락해 어민들이 울상입니다. 가격은 작년 대비 반 가격입니다. 미역 양식장에도 경기 침체의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내부에서 집행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노조 간부들이 실명으로 집행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현대와 롯데백화점을 합친 규모의 초대형 복합 쇼핑몰이 오는 4월 문을 엽니다. 영남권 최대 영화관도 갖추고 있어 지역 상권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지난 2004년 태국에서 발생한 쓰나미를 소재로 한 재난영화 더 임파서블이 개봉했습니다. 이번 주말 볼만한 영화를 시네마 산책에서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목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코스트코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아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종호 북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구청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선우석 기자입니다. 법적 하자가 없는 코스트코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아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종호 북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공직자 신분으로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죄질이 무겁지만 중소상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코스트코가 이미 영업 중이며 피해자 측이 고소를 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구청장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벌금 1,000만 원의 선고 결과가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또 구청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판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윤 구청장은 항소 여부에 대해 대책위원회와 상의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유죄 판결이 난 것은 유감이지만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북구청 공무원들도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윤 구청장을 고소했던 진장유통단지 조합은 말을 아끼면서도 북구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북구청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윤 구청장으로선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규정 소급 적용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울산에서도 소급 적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인력이 한정되다 보니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4년을 살고 지난 2008년에 출소한 37살 조모 씨. 조 씨는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에 죗값을 다 치렀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소급 적용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전자발찌를 차게 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조 씨에게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명령하고 자정부터 새벽까지 외출 금지와 아동시설 접근 금지 등 추가적인 준수 사항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또 10대 2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06년 징역 3년 6월을 산 32살 김모 씨에게도 4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 다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범행을 하였고 또 종전에도 전과가 있는데도 여러 차례 해서 실형을 복역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서 울산 지역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는 현재 모두 47명. 이 가운데 28명은 소급 적용을 받은 경우입니다. 전자발찌 소급 적용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전자발찌 부착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 인력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보호관찰소의 관리 인력은 최근 1명 늘어 현재 4명. 관리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자가
저지를 때 한 직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뭐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데 만약에 이제 소모권이 이제 원래 많이 이렇게 늘어나면 실제 지난해 8월 남구 신정동에선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다시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늘린 만큼 관리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하루 수천 명의 관광객이 몰렸던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가 운행을 중단한 지도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운행 중단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은 뚝 끊겼고 지금은 법규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이다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9월 개통과 동시에 평일 2,200명, 주말엔 3,000명 가까운 탑승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하지만 개통 52일 만인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환경단체의 조사로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남도와 밀양시가 운행 중단 조치를 내린 겁니다. 케이블카가 멈춰선 지 2달을 넘긴 현장을 찾았습니다. 전망대와 등산로를 연결하는 데크는 폐쇄됐고 인파로 북적이던 매표소와 커피숍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불법 중축된 상부 승강장 건물은 중장비가 동원돼 높이를 낮추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뜯어낸 폐콘크리트를 옮기느라 부산한 모습입니다. 운행 재개를 위한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환경단체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시민환경단체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된 만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건물인 하부 승강장, 중간 지주탑, 상부 승강장은 철거 후에 원상복구되는 것이 마땅하다. 케이블카 사업자인 한국하이바는 불법 시공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케이블카는 계속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 것들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운행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수정 보완이라는 사업주의 입장이 맞물려 다음 주로 예정된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요즘 울산 앞바다에 겨울철 입맛을 돋구는 미역 수확이 한창입니다. 수온이 적당해 미역은 풍년인데 어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서영만 기자입니다. 영하의 추위에도 이른 아침부터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밧줄을 끌어당기자 윤기가 흐르는 검붉은 미역들이 줄줄이 딸려 올라옵니다. 서생미역은 일조량이 많고 물살이 센 바닷속에 자라 쫄깃쫄깃한 특유의 맛을 자랑합니다. 올해 미역 수확량은 지난해의 2배 정도. 연일 계속되는 추위로 수온이 18도 안팎의 적정 수준에 머물면서 미역이 풍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민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작황은 지금 좋습니다. 좋고 예년에 비해 좋은데 가격은 작년 대비 반 가격입니다. 수확량은 늘어났지만 소비는 되레 줄었기 때문입니다. 50kg 한 포대의 생산지 가격은 2만 원 선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득세 대량 소비해야 되는데 그 작년보다 소비가 많이 안 되는 모양이라요. 3분의 1이나 줄었는 동, 어떤 동. 경기 침체가 풍년을 이룬 미역 양식장에까지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내부에서 집행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규직화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노노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 현장위원 대표를 지낸 정대원 씨 등 전 노조 간부 2명이 실명으로 대자보를 붙이고 노조의 협상 방향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 지회가 독자 교섭을 하는 것은 사측에 대응하는 힘이 떨어진다며 현대차 노조와의 연대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집행부가 독단적인 결정으로 모두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회는 강경 노선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전체 조합원을 놓고 봤을 때는 강경 노선 사실 참여하기를 많이 힘들어하는 입장이어서 현대차 지도하고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금속노조와 현대차 정규직 노조,
그리고 비정규직 지회 등은 지난 14일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규직 노조는 회사 측 안에 대해 교섭의원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비정규직 노조는 자신들의 의견을 우선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사측과 독자적으로 직접 교섭을 시도하겠다고 밝혀 정규직 노조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비정규직 지회는 19일 금속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해법 찾기에 나설 계획이지만 노노 갈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오는 4월 남구 삼산동에 기존 백화점 2배 규모의 대형 쇼핑몰이 문을 엽니다. 의류와 외식업체에다 영남권 최대 규모의 영화관까지 갖추고 있어서 지역 상권에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지하 6층, 지상 10층 규모의 초대형 복합 쇼핑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쇼핑몰의 전체 면적은 6만 3천 제곱미터가량으로 인근의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의 2배쯤 되는 규모입니다. 서울 코엑스몰처럼 건물 안에서 쇼핑과 영화, 식사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이곳에는 국내외 유명 의류와 레스토랑, 영화관 등 50여 개 브랜드가 입점을 확정했습니다. 개장이 아직 석 달 남았지만 임대도 순조롭습니다. 저희 업스퀘어는 전체 임대 면적의 80%가 임대 완료된 상태고 이 중 12개 브랜드는 울산에 처음 선보이는 브랜드로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을 제조회사가 맡는 의류 전문점 브랜드들이 대거 들어오고 울산에선 낯선 다양한 브랜드의 레스토랑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특히 영화관은 아이맥스관과 4D관까지 갖춘 영남권 최대 규모에서 기존 영화관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도심 전체가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계기도 될 것 같고요. 현대와 롯데로 양분되던 울산 백화점 업계에 대규모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지역 상권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지난달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석정호 침몰 사고의 일부 유가족들이 시공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고등학생 19살 홍승대 군 등 사망자 3명의 유가족들은 작업자들이 숨질 수 있는데도 위험한 현장을 방치했다며 원 하청업체인 한라건설과 석정건설 대표, 울산 항만청장 등 3명을 울산지검에 고소했습니다. 한편 한라건설 측은 나머지 사망자 9명의 유가족과는 산재보험과 별도로 3억 원 이상에서 위로금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중구의회 김영길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의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5일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선거구민 9명에게 24만 8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장이 상시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한의사들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천여물 신약제도 무효화 총궐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하루 집단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울산 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는 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된 한방병원을 제외한 울산 지역 한의사 324명이 모두 휴업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독감이 유행하면서 울산에도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울산도 이번 주 들어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가 유행 기준인 4명을 넘어 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이번 주 지역 극장가에서는 순수 액션의 스릴을 선사하는 영화 잭 리처와 2004년 태국의 쓰나미를 완벽하게 구현한 재난 영화 더 임파서블이 개봉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허당 몬스터들과 사고뭉치 인간 소년의 유쾌한 이야기인 3D 애니메이션 몬스터 호텔도 선보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6발의 총성과 함께 5명의 시민이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용의자로 지목된 한 남자는 자백을 거부한 채 잭 리처를 데려오라는 메모를 남기는데요. 의문의 남자 잭 리처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혈혈단신으로 나섭니다.
제임스 바를 함정에 빠뜨린 이들과 진상을 밝히려는 잭 리처의 흥미진진한 대결이 기대됩니다. 2004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태국에 온 가족에게 3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최악의 쓰나미가 덮칩니다. 극한의 상황 묘사를 인물들의 고통으로 전달해 이전에 볼 수 없던 쓰나미의 공포를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도 감동적인 가족애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감동 실화. 더 임파서블입니다. 드라큘라는 딸의 118번째 생일에 프랑켄슈타인과 늑대인간, 미라, 투명인간 등 몬스터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인간소년 조나단도 몬스터 호텔에 들어오면서 드라큘라의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컬투의 정찬우, 김태균이 1인 다역의 목소리 연기를 맡아 더 신나는 파티 이야기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시네마 산책 박건웅입니다. 울산 지역 일선학교에 설치된 CCTV의 3분의 1이 구형 모델로 얼굴 식별조차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초중 고교에 설치된 2,700여 대의 CCTV 가운데 27%인 700여 대가 야간에 5m만 떨어져도 얼굴이나 차량 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교육청은 CCTV를 3곳으로 교체하려면 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세부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상주시 염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울산시가 오늘부터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유독물 취급 사업장 20곳에 대한 특별 합동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점검에서 유독물 안전관리 실태와 유독물 저장 시설 안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4시 15분쯤 남구 용현동 울산시랑 동방 아이포트 푸드에 정박해 있던 1000톤급 바지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바지선에 선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북구 당사동 유료 낚시터 다리 공사 현장에서 작업인부 71살 신모 씨가 추락해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신 씨가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3m 아래 바위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행정조직이 5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강소형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울산시의 공무원 정원은 정부 기준보다 80명이 적고 이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절감액도 연간 141억 원으로 5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강소형 조직을 운영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로 최근 3년 동안 보통 교부세 70억 원을 받았습니다. 동부가 5.15 울산 지역 지식서비스 산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오늘 울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성공적인 동부가 5.15 사업을 위해 가격평가 사업과 트레이딩 사업, 에너지경제 금융연구기관을 비롯한 금융산업 등 3개 분야를 중점 육성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